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현대의 유명한 작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방금 여러분은 현대의 미술, 음악, 그리고 일반 문화를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현대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현대에 비관론이 있었고 또 파편화 현상이 있었는데, 이 현대의 비관론과 파편화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유럽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전파가 되었고, 두 번째 문화적으로는 철학에서 미술, 음악, 문화 등등등등 많은 그러한 분야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데요. 이 사회적으로는 그 지성인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것들이 전달되었다, 퍼져나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무언가가 그것이 철학적인 게 있었는데,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다음 세대는 이거와는 다른 그러한 사상을 전달받게 되어서 세대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대의 비관론과 파편화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러한 사상들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운송수단을 우리가 철학, 미술,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일반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앞장에서도 앞에 장에서도 철학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니 철학에 대해서는 패스. 그리고 미술의 두 번째 미술입니다. 미술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이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왜곡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왜곡이 인상파 화가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술이 빈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런 파편화 운동이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술에서 파편화는 이 철학에서 있었던 통일성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파편화는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관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상파가 시도하려고 했던 게, 얘네가 그림 뒤에 또 다른 실제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실제가 점점 꿈이 되어갈수록 인상파는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뒤에 있는 절대자로 돌아가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었고, 이들의 작품에는 결국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들의 세계관이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에서 파편화가 일어났을 때 이 세계관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파편화 이후의 미술은 딱 양극화가 되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극단적 자연주의고 하나는 극단적 추상주의,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폴 세잔이나 피카소 같은 사람이 자연과 인간을 파편화해서 이들의 개인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순점은 이들도 이들의 세계관처럼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파편화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도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릴 때는 한없이 잘 이쁘게 정성스럽게 그려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들도 자신들의 세계관을 그렇게 지키진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상 운송 수단, 세 번째 수단은 음악인데요. 이 음악에서는 그 독일의 흐름과 프랑스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일의 흐름에서는 12음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음계는 쇤베르크가 만든 것입니다. 쇤베르크는 음악에 있어서 과거의 전통을 완전히 거부했고, 그래서 12음계를 만들어서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 끊이지 않는 긴장, 해소가 없어요. 그리고 화음도 이쁜 화음도 없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협에서 불협으로 끝나는 영속적인 변화를 독일의 흐름에서는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흐름에서는 프랑스는 음악을 변화시켜서 뭔가 좀 긴장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음악의 파편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드뷔시와 함께 시작했으며 계속 앞서 보았던 세계관 파편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샌베르크의 제자인 존 케이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존 케이시의 음악은 우연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케이시는 동전을 던져서 음악을 결정할 때도 있고 한 오케스트라에 두 지휘자를 두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우연적인 그러한 결과물들과 행동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음악들은 전부 소음이었고 또 우연적인 방법으로 만든 음악은 소음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콩코드 여객기와 굉장한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케이시의 음악은 콩코드의 소리와 비슷하지만 콩코드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케이시는 자연의 흐름을 역행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흐름을 역행한 케이시의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특이한 방법으로 연주를 해야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운송수단은 일반 문화입니다. 이 일반 문화는 시,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60년대쯤부터 영화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문화에서의 특히 영화는 처음에는 그냥 작가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 쓰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철학적인 개념을 포함하여서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식으로 이 일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 문화를 우리가 볼 때 이 철학에 나타난 다른 발전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실증주의 철학입니다. 이 실증주의 철학을 좀 간단하게 말해주자면 우리는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실증주의가 여러 철학자들의 반대로 실패가 되고 그래서 이 실존주의와 언어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실존주의와 언어 분석은 반철학적인데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반 문화에서 철학적인 개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기 시작했고 이 많은 영향을 주었던 60년대 영화들, 아까 얘기했던 그 60년대 영화들은 사람을 기계로 보고 또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그러한 길이 없고 또 환상이나 참된 것을 구분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대인은 이성에서는 자기를 기계로 보고 비이성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 이성이나 비이성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도덕적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적 기반에서는 음악이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또 미술의 목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참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왜 인간인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본주의적 그리고 파편화된 관점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변화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된 지금의 현대의 모습이 된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